안녕하세요 여러분. 원래 안녕하세요 이러는 게 전데 오늘 머리는 잘 못 만졌는데 그냥 드라이기로 말리기만 해갖고 막 신경은 그렇게 못 썼거든요. 근데 데일리한 룩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좀 부담스럽지 않은 연말 모임, 그런 좀 대형 식당 그런데 연말 모임에도 괜찮을 룩이라 생각하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그리 화려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되게 화려한 메이크업으로 연말 모임을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편안한 니트와 함께 제 나름대로의 이런 좀 따스한 메이크업을 해봤습니다. 속눈썹은 붙였어요. 이 부엌 배경은 어쩔 수 없이 부엌 배경으로 했습니다. 이 벽이 너무 휑해가지고 뭐 딱히 데코를 위해서 부엌을 한 건 아니에요. 뷰티 영상이 예뻐 보이려고 부엌에서 찍진 않으니까요. 그러면 어쨌든 메이크업을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이크업 출발! 빵! 저 일하고 조금 잤어요. 조금. 지금은 이제 김병욱의 뷰티를 찍기 전에 저도 화장도 할 겸 그 다음에 오늘 메이크업도 같이 보여드릴 겸 그래서 머리를 감으면 조금 정신이 들겠죠? 그래서 머리 감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뿅 하고 올게요. 참 정신이 안 드니까 말도 이상하게 하네요. 정신 차리고 오겠습니다. 저는 머리 감기 전에 먼저 양치를 해요. 양치를 방향을 잘 이렇게 해야 돼요. 좀 더러우니까 하고 올게요. 조금 맑아졌어요. 근데 지금 여기 뒷배경에 아무것도 없어갖고 부엌으로 여기 돌렸더니 참 뷰티를 부엌에다 놓고 찍는 것도 참 그래요. 여기는 제가 집에서 쓰는 스킨케어를 그대로 이거 흔드는 거 아니다. 뭐지? 잠깐만요. 네. 대박, 피카소 브러쉬 왔어요. 대박, 실제 상황. 빨리 하고 브러쉬 뜯을게요. 이거 흔들면 안 되는데 자꾸 흔드네. 미스트를 남대 렌즈. 한 대 렌즈에 붙지 마. 미스트를 이거 아벤누에서 받아보고 써보고 그냥 무난해가지고 이 스킨을 막 하나 쓰면서 막 감동스럽게 좋아요 막 이런 거 잘 못 느끼잖아요. 그리고 화장품을 쓰면 쓸수록 막 엄청 베스트 워스트 막 이렇게 찾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얘는 그렇구나 이러면서 하나씩 정보를 쌓아가고 익혀가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사놨던 거 그냥 닦아주는 정도인데 뭔가 피지를 잡아주거나 그런 기능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순한 거니까 여기선 이걸로 쓰고 있거든요. 이렇게 닦아내고 눈썹이 많이 자라나서 오늘 여기에 손님들이 올 거라서 여기 친구들을 다는 못 불렀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친구들은 동생, 오빠 막 다 포함된 거거든요. We are friends. 제가 빨리 준비를 하고 여기를 세팅을 해야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 방송도 하고 구경도 하고. 근데 다 못 부른 게 여기 방송을 하면은 인터넷을 여러 명이 무선을 다 잡아 써버리면 네트워크 환경에 불안해져가지고 그래서 추려서 부른 건 아니고요. 그냥 여자 동생들만 불렀어요. 안 불렀다고 삐질 사람들 아니에요. 불러서 와도 아마 여기 앞에 PC방에 있어야 될걸요? 인터넷에 다 잡아 쓸 수가 없어가지고. 비오템 이거 브로콜리 에센스. 원래 이게 3개월 안에 쓰라고 정말 적극적으로 권장하는데 못 쓴 거 어떡하겠어요. 계속 써야지. 항산화 효과가 떨어진다 하더라고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이 브로콜리 에센스는 가루를 처음에 따가지고 넣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세게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손만 스치고 있는데 이게 막 그렇게 촉촉함을 주는 그런 에센스는 아니에요. 그 수분감이 좀 떨어진 것 같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서. 원래 이거 전에 보습 엄청 해주는 워터 에센스를 발라줘야 되는데 좀 건조하긴 해요. 뭐 없는데 어떡하나. 여기서는 엑스트라 아이 리페어 크림에 샘플 바르고 있어요. 이게 그 전에 제가 바비에서 사가지고 샘플로 받았던 거랑 우리 교회 언니가 교회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까 자꾸 교회 거려서 좀 불편하신 분들 있죠. 그게 아니라 저한테 교회는 약간 학교, 직장 그런 느낌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집에서 일만 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데 약간 유일한 외출의 공간이랄까. 그래서 동네 친구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동네 언니 개념이죠. 동네 언니가 서로 막 좀 반주 도와주고 그래요. 일손이 별로 많이 없고 모자라다 보니까 하고 언니가 고맙다고, 제가 딱히 한 건 없는데 언니 고맙다고 모밤을 사주네. 세상에.
그래서 모방 받은 것도 좋지만 그런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릴 때에는 선물을 뭘 줬느냐 막 선물에 따라 막 좋고 나쁘고 막 이걸 생각했다면 지금은 그거를 바쁜데 막 사러 가? 뭐 인터넷으로 샀더라도 그걸 인터넷으로 사. 근데 샘플까지 준 거 보니까 언니가 가서 산 것 같아. 그거 가서 사고 나를 위해 뭘 사줄까 고민하고 막 그랬다는 게 엄청 고마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제가 쓰고 있는 비오템 트리플 퍼포밍 페이셜 에멀전. 베네피트에서 로션 챙겨주셨는데 원래는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백화점에서 베네피트 미스트를 딱 시연을 해줬을 때 되게 따가운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따갑지? 그러고 이제 안 샀죠. 딱 테스트했는데 따가우면 안 사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로션도 그런 건 이거 되게 오이 냄새 나요. 김기리 오빠가 되게 싫어요 오이 냄새. 그 오빠가 오이를 못 먹어요. 네, 이런 얘기 공개적으로 하도 괜찮을 거예요. 오이를 정말 싫어하는데 이 오이 냄새 나요. 그래서 그 미스트가 따가웠던 그 이미지 때문에 그냥 베네피트 기초는 전혀 아무 가까이 그냥 머릿속에 생각도 안 했는데 주셔서 썼는데 되게 좋아요. 막 그렇다기보다는 그 미스트가 따가웠던 그게 왜 따가웠는지 모르겠어요. 그 미스트도 지금 있거든요. 지금 따갑진 않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때 백화점에서 너무 건조했었나? 되게 무난한 로션이에요. 그리고 베네피트를 향한 커다란 마음이 있으신 그런 분들은 살 수 있는 그런 로션? 근데 저는 원래 로션 단계를 안 바르고 우리 엄마는 로션을 꼭 바르더라고요. 내가 엄마 로션 안 발라도 돼? 제가 그러거든요. 우리 엄마 로션을 꼭 발라야 되고 수분크림을 바르고 밤에는 영양크림을 꼭 발라야 돼요. 사람마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난 이건 꼭 해야 돼서 그래 엄마는 그거 해야 되니까 해. 그래서 엄마는 슈에무라 쓰고 그러긴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낮에 바르는 엑스트라 모밤. 제가 모니터를 여기 띄워놔서 시선이 자꾸 일리 갈 수가 있어요. 얘가 메이크업 할 때 짱이죠. 얘 아주 미끄덩. 샘플이에요. 언니가 사준 모밤은 아직 새 거예요. 조금 밤에 쓰는 모밤이 남아있고 근데 이게 이 낮에 모밤이 굉장히 향을 싫어하려면은 불호가 진짜 확 갈릴 수 있는 그런 향이죠. 뭐랄까? 이렇게 톡 쏘는 느낌이 있어요. 코끝이 찡하게 올라오게 하는.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고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약간 쪘네? 라고 느낄 수도 있을 그런 향이에요. 근데 저는 괜찮아요. 밥이 좋아하는 마음도 있고 오래 써서 익숙한 향이기도 하고. 그리고 립밤을 바르겠습니다. 이거는 잘 안 줄어요. 립밤이 되게 오래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입 옆에 인중 이런 데까지 다 발라요. 빨리 저 피카소 새 거 뜯고 싶다. 왜냐면요 이게 108번 블러셔랑 그 블러셔 브러쉬랑 207번이거든요. 제가 잘못 사가지고 또 샀잖아요. 괜찮아요. 이제 화장품 안 샀으니까 브러쉬 사도 돼요. 근데 여기 너무 더운 것 같아요. 저 오늘 에어컨 틀었어요. 여기 진짜 엄청 더워요 이제. 그리고 제 머리를 이렇게 뿌리만 조금만 대충 말리고 올게요. 오늘 머리를 예쁘게까지는 엄청 하지는 못하겠고 뿌리만 이렇게 숙여서 대충 말리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뿌리만 한 3분 말렸어요. 원래 이게 젖은 채로 냅두는 게 되게 안 좋다고 언니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썬베이스? 선크림인데 메이크업 베이스로서 저에게 너무 익숙한, 그래서 선지수 필요 없는 밤이지만 메이크업 베이스의 의미로서 얘를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할 메이크업은 제가 원래 일요일날 외출 전에 아침에 하려고 했던 메이크업이거든요. 근데 제가 올 1년 동안 일요일날 촬영을 한 적이 거의 없어요. 못했죠. 원래 한 10시 반까지 가면 할 수가 있는데 올 한 해 교사 그런 거 맡아가지고 진짜 맨날 지각하고 이제 못하겠어요. 너무 지치는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저한테 유독 되게 힘들어요. 워낙 밤에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내년에 아침에도 찍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것 같아요. 포어 패셔널? 오늘 생방 때 메이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메이크업을 저는 한 채로 나타나고 꽤 오랜 시간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지속력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겠어요. 옆쪽에. 그런 거 저도 화장품을 쓰면 쓸수록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비싼 값을 준 제품에 대해서는 단점에 더 엄격해지는 것 같아요. 그럼 이거 프로페셔널도 사실 비싸잖아요. 이거 4만 원 넘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화장품 쓸 때
아니 비싼 돈을 주고 프라이머를 썼는데 왜 이렇게 밀려?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메이블린? 그리고 또 싼 거를 쓰면은 싸서 뜨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언니들한테 많이 배우고 또 제가 유튜브 하면서 저도 화장 잘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해서 이래저래 좀 생각해보고 해본 결과 모든 제품은 그 제품의 특성에 맞게 내 손길을 다르게 해줘야 된다.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상황에 맞게 사용을 해줘야 한다. 제품에 대한 사용에 대한 마음이 넓어졌다 해야 되나? 그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좀 극단적인 예로 자 타입 있잖아요. 이렇게 동그라미에 들어있는 그런 건 딱딱하기 때문에 스펀지보단 브러쉬가 좋잖아요. 근데 나는 자 타입을 쓰면서 이번에 스펀지를 샀기 때문에 스펀지로 이걸 바르고 싶은 거지. 좀 극단적인 예예요. 이런 경우는 거의 없지만 자 타입을 스펀지로 바르고 싶은 마음이 막 그렇게 많이 들진 않지만 자 타입을 새로 샀더라도 그거는 브러쉬와 어울리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브러쉬를 이렇게 살살 해줘야 되는데 스펀지를 꼭 쓰고 싶어서 스펀지로 썼으면서 이거는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라는 마음을 저는 초보 때 참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이건 베네피트 스틱 파운데이션인데 한 번에 받았다고 했던 영상이든 어디선 누군가가 스틱을 써가지고 나도 스틱으로 온 얼굴을 가볍게, 특히 또 매장 언니가 스틱으로 화장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간단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다는 약간 그 한마디만 생각을 하고 스틱을 썼어요. 근데 이게 막 뭉치고 막 이상한 거예요. 그럼 돈을 버렸다는 생각만 막 되게 많이 들고 속상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스틱은 저도 이거를 썼을 때 너무 많이 바르니까 이렇게 끝마무리가 예쁘지 않은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근데 또 쓰긴 써야 되잖아요. 또 버리기는 좀 그렇잖아요. 옛날 같으면 또 오히려 막 승질에 혼자 막 쿨한 척 하면서 버리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도 이 스틱이 약간 끝이 너무 깨끗지 않은 그런 게 있는데 또 편안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양을 줄여서 간단하게 메이크업을 해야 될 때 얘를 혼자 저는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본 파데 브러쉬는 또 저는 처음 화장할 때는 조금 쓰다가 너무 평범한 것 같아갖고 특별한 브러쉬가 쓰고 싶고 그랬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스틱 브러쉬에 요새 뭐 트러블 장난 아니거든요.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이 브러쉬 제가 너무 좋아해요. 많이 안 썼지만 너무 예뻐서 맨날 얘로 메이크업을 하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이거를 써버리면은 커버가 좀 안 되고 지금 이 상황에 맞지 않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옛날 같으면 아마 이걸로 쓰고 오늘 피부 왜 안 돼? 막 이랬을 거예요. 근데 지금 피부 타입에는 이런 기본 파운데이션 브러쉬를 가지고 그 주변 경계만 살짝 탄력감 있게 왔다 갔다 해주는 정도로만 해야 하니까 그냥 오늘은 상황에 맞춰서 이걸 써야겠구나 라고 생각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좀 가짱긴 하지만 옛날보다 언니들이 요즘은 그나마 좀 늘었다고 해주셔갖고 그렇다면 조금은 늘었으니까 그 옛날과 저의 생각의 차이를 풀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지금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걸러드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그 듣는 사람들이 천재예요.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우리 언니들. 저는 개떡같이 맨날 말을 하죠. 이게 색깔이 그 옛날에는 색깔을 어두운 거 밝은 거 통째로 섞어서 얼굴 전체를 덮었는데 요 며칠 동안 좀 이런저런 저도 블로그도 보고 영상도 보고 하면서 또 보니까 바깥에 어둡게 하고 안쪽에 밝게 하는 그런 게 옛날부터 되게 많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게 좀 더 자연스러운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또 이 생각도 바뀔 수도 있겠죠. 또 귀찮으면 또 그렇게 못하고 그런 것도 있고 이렇게 해주고 이 세럼 파운데이션 얘가 되게 뭐랄까 이게 약간 이 느낌 뭐라 해야 되지? 마치 되게 어릴 때 가지고 놀았던 찰흙 같은? 뭔가 마사지 팩 같은 그런 색깔 같기도 하고 뭐 되게 노란데 그래도 쉐보라처럼 노란 것도 아니고 되게 찰흙을 녹인 것 같은 그런 색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묽어가지고 커버력이 없는 건 아닌데 만족스러울 정도로 커버력이 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얘를 얼굴 전체에 발랐을 때 전체적으로 좀 커버력이 되게 떨어져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는 파운데이션인데 이쪽 바깥쪽을 약간 쫀쫀한 제형? 뭐 딱히 저거 꼭 스틱 아니어도 뭐 예를 들면 더블웨어라든지 뭐 VDL 같은 것도 살짝 잿빛이 돌지만 그게 또 얼굴을 화사하게 보이게 해주잖아요. 뭐 어두운 색이 아니더라도 그런 쫀쫀한 제형을 바깥에 발라주고 여기
가운데만 이렇게 커버가 살짝 덜 되더라도 묽은 제형을 발라주니까 뭔가 또 균형이 맞는 그런 묘한 느낌? 나만의 만족감? 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조그만 부분 국소 부위가 커버가 안 돼도 다른 데가 쫀쫀하게 잘 잡아주고 있으면은 상대는 전체 이미지를 보기 때문에 아 되게 피부가 지저분하게 저 부분이 지저분하네 라고 생각 안 하고 쫀쫀하게 잘 가려진 곳과 약간 묽게 표현된 곳에 그 전체를 섞어서 본다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혼자 이렇게 스틱하고 세럼 묽은 얘를 썼었는데 괜찮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것도 보면은 막 여드름이 많아지면 각질이 많아지면서 피부 메이크업 하기가 되게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세럼을 쓰고 조금 얘기하면서 막 왔다 갔다 하면은 그냥 때처럼 뜨고 올라와요. 그런데 이거를 밀려고 하지 말고 그냥 저 멈출게요. 멈추고 매장 언니가 브러쉬로만 피부 커버를 하는 게 너무 간지나 보여서 나도 브러쉬로만 피부 커버를 해볼 거야 라는 생각에 옛날에는 브러쉬로만 하다가 막 피부 떠갖고 막 열받고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스펀지로 결자국이 나도 더 이상 터치를 못하는 상황이니까 피부가 이미 너무 붕붕붕 떠있는 지금 상태라서 꼭 스펀지를 써야만 하는 날이니까 오늘은 그래서 스펀지를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도 지금 막 결자국 엄청 나고 그래도 근데 시그마가 제가 전체적인 브러쉬 이미지에 저까짓게 그냥 사용감으로 점수를 좀 준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7, 80점? 전체적으로 7, 80점 주고 싶어요. 근데 이 파운데이션 브러쉬는 100점을 넘게 주고 싶어요. 되게 뚱뚱하고 뭐가 좀 탄력감이 되게 있어서 바비 브라운 브러쉬보단 얘가 좋고 얘보다는 메이크업 포에버가 전 좀 더 좋긴 해요. 넓적하고 크기도 크고 더 부드러워서. 근데 얘는 썼을 때 똥똥한 느낌 때문에 그래도 100점은 넘게 주고 싶어요. 시그마 브러쉬는 제가 써봤을 때 블렌딩 브러쉬는 그렇게 모질이 엄청 좋은 건 못 느꼈어요. 너무 얼기설기해갖고 되게 좋다 이미지는 좀 안 들어요. 사용감이 나쁠 정도까지는 아닌데 일부러 얼기설기하게 만든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뭐가 어떤 갈라지는 모습이 보이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미지가 그렇게 좋아지진 않잖아요. 근데 그건 원래부터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시그마는 우리나라에 안 팔긴 하지만 그냥 무난한 브러쉬 정도? 유니크하게 컬러만 지금 이렇게 민트색으로 나왔으니까 이렇게 구매욕을 자극하기는 한다? 그 정도? 근데 얘가 컬러가 민트가 아니라 검정색만 나왔다면 저는 굳이 안 샀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 의견입니다. 이건 랑콤 스펀지인데요. 얘는 받아놓고 한참 안 썼어요. 뭐랄까? 잘 모르니까 그런가? 그냥 이러고 냅뒀는데 어느 날 뭐 다른 스펀지 다 더럽고 얘만 깨끗해갖고 쓰기 시작했는데 얘는 제가 아마 스펀지를 산다면 그 다음엔 얘를 아마 살 거예요. 다른 걸 산다면. 되게 적당한 탄력감으로 참 잘 만든 스펀지다. 슈에무라 스펀지는 좋은데 코 옆에 바를 때 모양이 그렇게 사실 좋진 않아요. 그리고 너무 탄력감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뷰티 블렌더는 일단 강남에 판다고는 하지만 접근성이 그렇게 좋지 않고 스펀지를 3만원을 주고 산다는 게 마음을 먹기가 참 쉽지 않고 다이소 참 좋죠. 무난하고 접근성도 좋고 뭐 말랑말랑하고 근데 또 우리가 뭐 다이소 한번 써보면 영원히 다이소를 쓰는 분들도 있지만 다이소 한번 써봤으니까 이번엔 다른 거 쓰고 싶은 게 또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시선으로 보느냐에 따라 또 다르겠지만 또 비싼 브랜드의 스펀지를 또 괜히 한번 사고 싶다 그렇게 기분 전환을 우리가 하기도 하고 그랬을 때 참 백화점에서 나온 스펀지를 제가 많이 써본 건 아니지만 끽해봐야 슈에무라랑 요거 두 개지만 참 괜찮은 스펀지? 근데 제가 써보진 않았는데 요런 느낌이랑 비슷한 게 클리오에 나온 스펀지 맞나요? 그거는 댓글에서 언니들 혹시 정보 주실 수 있으면 주시면 저도 참고하고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너무 파운데이션이 뜯겨져 나가지 않을 정도로만 마무리. 그러면은 여기 아까 지금 되게 훌륭한 피부 컨디션도 아니고 보면 각질이 동글동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오늘 시작할 때 피부를 되게 매끈하게 해야겠다는 마음을 안 먹었던 것 같아요. 이 마음을 먹어야 커버가 되기 시작하는 건데 제가 오늘 너무 오랜만에 촬영하는 거라 신나겠다 이런 생각만 너무 했나 봐요.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피부가 이런 날은 스킨케어에서 잡아주지 않으면 웬만한 파운데이션도 안 돼요. 제 경험상. 좀 더 꾸덕하고 매트한
컨실러를 올려줬어야만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멀리 가면 괜찮거든요? 아마 제 생각엔 아프리카 방송할 때는 그렇게 티 안 날 것 같아요. 보십시오. 티 안 납니다. 남이 어쩌지? 넘어갈게요. 이렇게만 하고. 또 가루 파우더를 얹으면 좀 더 커버가 되니까. 오늘 커버가 덜 돼서 투명 파우더 안 쓰고 절대 팩트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한번 살살 쳐보고 두께감 올라오는 것 좀 보고. 이거 브러쉬 605번인데요. 원래 블러셔 바르려고 샀는데 파우더, 압축 파우더 괜찮더라고요. 일단 모가 되게 가늘고 천연모라서 고운 입자의 제품을 만났을 때 시너지 효과를 내주는 브러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요새 또다시 미션을 맡아서 연말 정산 영상을 만들어야 돼요. 교회 영상. 정신이 없네요. 뭐 저랑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12월 1월은 어쩔 수가 없어요. 영상도 뜸해질 수밖에 없고, 저도 제 영상 올라오는 거나 뭐 편집 스킬, 뭐 말하는 거, 제 생김새 제가 원래 되게 비판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저의 부족함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참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가루를 올려주니까 좀 더 매끈해지는 느낌. 두께감이 좀 생길 수는 있겠지만 매끈해지려면은 어쩔 수 없이 조금 감수해야 하는 두께감? 그 두께감이 티가 얼마나 안 나게 하느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전요 파운데이션에 물기 그거랑 가루랑 만나서 브러쉬에 이렇게 떡지는 거 진짜 너무 싫어요. 브러쉬가 덜어지는 건 괜찮은데 브러쉬하고 가루하고 떡지는 게 진짜 너무 싫어. 스프레이 타입 브러쉬 클렌저도 또 사야 돼요. 아이 프라이머. 오늘은 지속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프라이머 꼭 발라주겠습니다. 양 조절을 잘해서 저는 속눈썹 털난 부위를 항상 쓸어주거든요. 이게 영상에서는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꼭 해주고 있습니다. 꼭 이렇게 눈을 뒤집어 까서 속눈썹이 난 부분을 잘 해줘야 아이라인이 번지지 않고, 그리고 눈썹 위까지 계속 이렇게 올라가면은 여기에 파운데이션이 있기 때문에 그게 다 옆으로 퍼지고 뭉치고, 특히 저처럼 이상한 피부는 더 그렇거든요. 이쪽은 두들겨주고 여기는 항상 손끝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나름대로 생각하고 발라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눈썹 털이 난 부분까지만 터치하고 그 밑에까지는 안 해요. 왜냐면 다크서클 가르는 거 없어지니까. 제가 일요일날 하려고 했던 색깔 조합. 요새는 눈에 단계를 되게 많이 넣거든요. 그래야 조금 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것 같고 재밌는 것 같고. 이니스프리 소곤소곤 별. 일단 동그랗게 살짝 찍어보고 상황을 보고, 특히 앞머리 갈 때 이 앞머리가 여기가 되게 넓게 손가락이 그렇게 작지 않기 때문에 찍힐 수가 있어서 앞으로 넘어갈 때 저는 더 주의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손으로 절대 막 바르는 게 아니었던 것이죠. 저는 브러쉬 쓰는 게 더 섬세해 보여갖고 브러쉬 쓰는 거 좋아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사실 손 쓰는 게 좀 없어 보였어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브러쉬가 더 뭔가 간지나 보였거든요. 근데 제가 손으로 바르다 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잘 바를까를 생각하다 보니까 손을 쓰는 게 결코 없어 보이는 게 아니었던 거죠. 이 양 조절을 엄청나게 이 안에서 해줘야 되더라고요. 그 손가락을, 빈 손가락과 묻힌 손가락을 번갈아 가면서 상황에 맞게 블렌딩과 발라주는 거 잘해야 되더라고요. 가까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파운데이션 세럼 파데 자체가 약간 찰흙 같은 느낌 좀 있어요. 그래서 뭐 찰흙 같아서 뭐 별로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고, 약간 그런 느낌이 나구나, 괜찮을 것 같다 해서 오히려 사실 분도 있고 그러겠죠. 이 영역이 엄청 중요해요. 제가 원래 오늘 사연 얘기를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화장품 얘기를 엄청 늘어놓게 됐어요. 스토리가 있는 사연 이런 거보다는 자존감에 대한 얘기를 다룬 사연이었어요. 정확한 내용을 언급하기보다는 자존감에 대한 사연이 저에게 되게 많이 오거든요. 자존감이 엄청 높은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될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자존감이 낮아서 되게 슬퍼들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저도 자존감이 그렇게 높다고 할 수는 또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냥 카메라에서 맨날 좋은 부분만 얘기하려고 엄청 애쓰고 막 그러니까 좋아 보이는 것 뿐이지. 안 좋아 보이니 티 났죠. 조금 막 자존감 그렇게 높지 않고 그렇게 티 났을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자존감이 안 높다고 슬퍼하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될 것 같은데. 그냥 난 자존감이 좀 낮구나. 난 그런 사람이구나. 그냥 택배를 좀 뜯을게요.
자존감이 높으면 되게 사람이 쏘 쿨해 보이고 시원해 보이고 그런 건 있지만 자존감이 낮다고 슬퍼할 필요는 없어요. 자기한테 자신이 좀 없어야 더 노력하지 않나?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얘는 좀 되게 고급스럽게 포장이 와요. 근데 이 포장하는 값이 좀 만약에 비싸다면 포장 퀄리티를 조금 낮추고 가격을 낮춰줘도 좋겠지만 또 우리가 포장이 고급스럽기 때문에 이 피카소 브러쉬가 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그런 것도 있겠죠? 이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거품을 빼겠다고 제품들이 나오면 그게 막 또 우리가 그렇게 또 훌륭하게 안 보게 되는, 언뜻 봤을 때 그 제품을 알고 보면 참 훌륭함을 더 알게 되지만 뭔가 세상에는 그런 아이러니한 것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구매한 건 전 108번 브러쉬가 엄청 클 줄 알았는데 이렇게 조그맣네요. 세상에. 톤이 14. 제가 그거 향이 공장에서 막 나온 아이 같은 냄새가 나는군요. 너 이제 갓 태어났구나. 108번 훌륭하네요. 굉장히 작아요. 되게 클 줄 알았는데 이거를 썼던 모델들이 얼굴이 얼마나 작았다는 거야. 제 얼굴을 보시면서 되게 작은 브러쉬구나를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그만 브러쉬에 있는 이거를 다 버려버렸어요. 필요 없겠지? 하고 순식간에 버렸는데 몇 시간 만에 필요할 것 같아서 찾았더니 또 없더라고요. 나의 마음이란 종잡을 수가 없어요. 오늘 뭐 메이크업에 하울에.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메이크업 영상 보는 걸 좋아해서 하울도 재밌지만 제일 재밌는 건 메이크업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자연스럽게 택배가 온 김에 화장을 하다가 이렇게 뜯어봅니다. 이게 207번이고요. 처음 뜯자마자 소곤소곤 별에 묻혀서 언더를 한번 해볼게요. 저는 이런 얼기설기한 브러쉬가 시그마에 있지만 작은 거는 되게 익숙하진 않은데 저의 첫 사용기. 이게 얼기설기해서 되게 안 올라가고 날아갈 것 같은데 안 날아가고 붙는군요. 신기하네. 왜 얼기설기하면 날아갈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섀도우가. 근데 이니스프리의 고운 입자가 역할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브러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글쎄요. 또 막상 또 막 저거 다 사야 되겠다 막 이런 마음이 막 들잖아요. 저도 막 다른 사람들 쓰는 거 보면 막 갖고 싶고 그러거든요. 근데 피카소에서 꼭 하나로 시작을 하시고 싶다 하시면은 이 207번으로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작지만 블렌딩도 참 잘 되니까. 원래 작은 게 전 총알 브러쉬 같은 거 블렌딩이 안 돼서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피부도 찌글찌글하고. 근데 얼기설기한데 참 잘 올라가네요. 그리고 이런 아이홀까지 하더라도 이렇게 잘. 조금 속도 좀 낼게요. 곧 손님들이 들이닥치는데 이러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요새는 겹겹이 쌓아주는 걸 너무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색깔이 딥한 무화과 파운드 케이크. 브러쉬에도 참 잘 묻어나네요. 섀도우 입자가 되게 곱게 잘 만들어진 것도 한 몫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뒤쪽에 붉은 음영감을 좀 더 주고. 근데 오늘은 좀 더 눈을 음영 있게 할 거니까. 영상도 한 2년 만들다 보니까 옛날에도 이름 제목 갖다 붙였지만 그냥 업로드를 위해서 제목을 갖다 붙인다고나 할까요? 맨날 무제 이렇게 올리면 또 너무 성의 없어 보이잖아요. 난 굉장히 성의 있게 했는데 제목은 또 할 게 없고. 이 상태에서 언더도 다시 한번 컬러를 묻혀서 너무 좁은 영역에 바를 게 아니라서 이 정도 브러쉬로 좀 커버가 되는 것 같아요. 좀 더 좁은 영역으로 가려면 브러쉬를 바꿔줘야겠죠? 아이라인 길이를 계산을 해서 눈을 조금 뒤쪽까지. 이것도 초보? 메이크업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관자놀이까지 가준다는 느낌으로 해야 밸런스가 맞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해봐야 되는 게, 많이 해봐야 전체 영역이 상상이 잘 돼서 많이 해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나스, 뉴욕. 이게 단독으로 쓰기엔 참 부담스러운데 쉬머한 황토빛에 붉은 브라운빛에 살짝 다크한 퍼플을 올려주면 묘해지지 않을까요? 나스의 장점이라면 한 가지 컬러로 묘한 느낌을 내는, 다른 섀도우로 한 3개 정도 써야만 날 수 있는 컬러를 나스는 한 컬러로 뽑는 그런 능력이 좀 있다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 느낌입니다. 오묘하다 그러잖아요, 나스를.
그래서 나중에는 메이크업에 더 관심이 가고 막 살 거 다 사보고 돈도 막 다 써보고 그러면 그 한 가지 느낌을 막 자기가 조합해서 만드는 그런 세계에 또 빠지게 되지 않을까. 묘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한데도. 자존감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이건 그냥 제 진짜 개인적 생각이에요. 진짜 동의 안 하셔도 뭐 동의하라는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냥 뭐 틀어놓고 주무시고 안 듣고 주무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되게 가난했던 시절에서 벗어난 지 전 얼마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진짜 급발전했잖아요. 그때는 먹고 사는 데에만 되게 집중을 많이 했었는데 어느 정도 먹는 그런 문제가 해결이 많이 되다 보니까 어떤 인간의 정신세계, 사람의 그런 물질적 행복이 아닌 내적 행복에 대해 집중을 많이 하게 됐다고 또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막 그런 심리 검사라든지 또 텔레비전에서 그런 인간의 정신에 대한 그런 것도 되게 많이 다루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작은 요소만 나랑 조금만 맞아 떨어져도 아, 내가 되게 문제가 있는 사람인가 보구나 라고 생각하기가 참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래요. 그거를 이제 정말 잘 걸러서 들을 필요가 있는 게 다들 잘 걸러 듣고 계시겠지만 그런 정보들을 너무 나에게 다 맞추다 보면은 나는 비정상인이 되더라고요. 나 몰랐는데 막 우울증 환자고 나 몰랐는데 막 자존감 바닥이고 근데 그런 면모가 있는 거지 그런 환자로 취급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아 너무 그윽한 거 아니에요? 지가 발라놓고 지가 이렇게 감동하면 참 꼴보기 싫죠. 아 대박이다. 이게 그냥 브라운이어도 괜찮은데 퍼플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퐁당 오쇼콜라 초콜릿바의 세미스윗하고 컬러가 비슷한 건 아니지만 그런 느낌과 효과를 낼 수 있는 언더와 위에를 컬러를 통일을 해도 좋겠지만 좀 다른 색깔을 써주면은 또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밑에 뭉쳤다. 브러쉬가 너무 조그매서 쇠에 묻은 가루가 여기 살에 딱 찍혔어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117번이라고 잘못 말씀드렸던 717번 뉴 717번이에요. 근데 9버전 717번하고 9버전인지 그냥 색깔만 이름이 다른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더 나아요. 피카소 브러쉬가 계속 품절이었어가지고 야금야금 2-3개씩 3번에 나눠서 샀더니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경계가 어딘지 모르게 그냥 이렇게 이게 자세히 보면은 위아래가 티가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지만 이렇게 컬러가 묘하게 가야 상대 여자가 궁금해하는 아이 메이크업? 헛소리. 오너아이즈의 칵테일 드레스? 그러니까 눈 앞머리에 막 펄을 블링블링하게 많이들 하잖아요. 근데 또 너무 블링블링 하면은 그것만 튀는 느낌이 날 때 저는 이런 핑크빛의 시머한 거를 앞쪽에 살짝만 발라주면은 약간 밝혀주면서 그냥 그런 듯 아닌 듯. 겨울에 섀도우가 좀 어두워질 수 있는 그런 계절이잖아요, 겨울이. 근데 조금 밝혀주면서 난 오늘 너무 어둡지 않았다며 합리화할 수 있는 컬러. 엄마가 너 오늘 왜 이렇게 눈화장이 어둡니? 했을 때 아니야 엄마 나 여기 밝은 핑크 발랐는데 엄마 눈에 안 보였지? 라고 할 수 있는? 이렇게 하고 저는 뷰러를 합니다. 저와 공률이 너무 잘 맞는 에뛰드 뷰러. 저는 뷰러 할 때 섀도우가 그렇게 막 지워지는 거를 너무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브러쉬로 잘 밀착시켜 놓으면은 뷰러를 한다고 막 섀도우가 지워지진 않더라고요. 솔직히 아이라이너가 지워지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아이라이너 절에 뷰러를 합니다. 데아리얼 푸시업. 제가 원래 이것도 베네피트에서 한꺼번에 주셨을 때 같이 주신 거. 이거 제가 이거 돌린 거 아닌데 이 안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이걸 많이 돌려놨었거든요. 아니 쓸 때 얘를 제가 검은색은 제가 사서 썼었어요. 옛날 영상 보시면은 제가 그거 사갖고 쓴 거 보셨을 거예요. 아니 되게 또르르르 굴러 떨어지고 되게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쓰다 말았는데 또 약간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색깔마다 어떤 제품의 점성이나 이런 거 다른 거 있잖아요. 그래서 브라운은 어떤가 하면서 그냥 써보고 괜찮으면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넘어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얘를 돌려가지고 손등에 이렇게 묻히면서 그 손등에 있는 거 얘를 브러쉬 삼아서 막 발라주면서 그리고 이렇게 써주니까
그렇게 또르르르 굴러 떨어지는 현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방송에서는 이거를 검정을 쓰면서 이 방법으로 썼을 때 또르르르 굴러 떨어지는 게 없는지, 아니면 브라운만 좀 부드러운 제형이라 가지고 안 굴러 떨어지는 건지 해봐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번짐 정도는 슈에무라 드로잉 펜슬한테는 좀 뒤처지고요. 조금 번진다 싶은 스머지 되는 그런 것들에 비해서는 확실히 안 번지기는 해요. 제 눈이 되게 안 번진 눈이잖아요. 제 눈에는 얘를 한 90점 정도 주고 싶어요. 번짐 정도에서는. 근데 바르고 나면 얘도 드로잉 펜슬처럼 되게 빨리 굳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터치를 해줘야 되고, 제품을 아끼지 말고 잘 안 그려질 때는 다시 한 바퀴 또 돌려서, 원래는 한 바퀴만 돌려서 사용을 하면 적당한 양이다 이러는데 그렇게 한 번만 띡 돌려갖고 얘를 바르다 보면은 또르르르 굴러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한 두세 번 딸깍딸깍 소리를 내면서 돌려준 후에 손등에 그걸 다 발라버리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니까 얘는 양을 아끼면 좀 사용하기가 어려운 제품인 것 같아요. 근데 손등에 묻히고 하니까 오히려 이렇게 스머지 시키기는 좀 편하더라고요. 점막은 아직 냅둘게요. 지금은 한 5번 돌렸어요. 그러면 계속 쭉쭉 나오거든요. 그거를 손등에 계속 이렇게 해요. 미술용품과 화장품은 아끼는 게 아니라며. 다 쓰고 나중에 돈이 없어서 못 사서 못 쓰게 되더라도 그 제품과 함께 하는 동안이라도 행복하게 충분히 즐겨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그 제품의 효력을 정확하게 알게 되고. 꼬리가 되게 잘 날렵하게 쉽게 빼지는 제품이긴 해요. 이렇게 빼는 게 아니라 약간 들고 여기 뾰족하게 된 부분 한 3분의 1 정도만 이렇게 쓰면은, 저도 꼬리 뾰족하게 하려면 손가락을 써야 되는데 얘는 안 써도 되네요. 근데 이거를 제가 한 15바퀴 정도 돌려 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속 안에서 뚜껑을 덮어놨을 때도 나중에 좀 밀려 나오는 것 같아요. 몰랐어. 미미박스 아이라이너? 제가 드로잉 펜슬 다음으로 좋아하는 제품. 저 데아리얼이 점막 채우기에는 저는 그렇게 좋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점막은 얘로. 근데 점막의 최강자는 드로잉 펜슬이죠. 이제 또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점막만 채울 용도로 아이라이너 하나에 2만원 넘는 거, 만 얼마인가? 그 정도 돈을 투자하는 게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언더는 토니모리 브론징 브라운 슈퍼핏 브러쉬 워터프루프 라이너. 언더에는 그러니까 메이크업이 진하고 안 진하고가 언더에 진한 걸 했느냐 안 했느냐로 갈리기도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래서 그윽하곤 싶은데 언더가 비어 보일 때 이런 밝은 브라운 컬러 갖고 있으면 유용한 것 같습니다. 묘한 아이라이너 있잖아요. 그리고 나스 뉴욕하고 퐁당 오쇼콜라, 얘네를 이렇게 섞어서 아이라인을 스머지를 살짝 시켜줄게요. 더 진한 컬러로 해도 되는데 그냥 있는 걸로 한 번 더 섞어서, 솔직히 섞으나 안 섞으나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냥 앞쪽에 음영감이 너무 없는 것 같아서 여기 쌍꺼풀 라인, 저는 이 쌍꺼풀 라인이 인아웃 라인이거든요. 아웃라인은 되게 눈 막 또롱또롱 귀여워 보이고 그런데 인아웃은 좀 자연스럽다 해갖고 인아웃인데, 그 인아웃 쌍꺼풀 수술해준 라인에 맞춰서 음영을 이렇게 줄게요. 일단 속눈썹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속눈썹을 이렇게 풀을 뜯어가지고 되게 잘 뜯기죠? 이거 듀오 풀이라서 그래요. 잘 보관을 해놓는데 가끔 너무 피곤하면은 그냥 화장대 아무데나 올려놔버려요. 풀도 안 뜯고. 아마 이거는 내추럴 베이비인 것 같고, 돌리잉크 거. 한 15번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지저분한데 근데 써도 될 정도긴 해요. 속눈썹이 막 다 뽑히고 방향 막 다 틀어지고 그러지 않는 한 저는 써요. 너무 비싸잖아요. 너무 아깝고. 이거 풀을 손등이나 손톱에 짜서 속눈썹에 옮겨서 묻혀주신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이렇게. 속눈썹은 좀 뒤집어지게 붙여줘야 눈 깜빡깜빡거릴 때도 편안하더라고요. 속눈썹을 붙였는데 눈이 불편하고 무겁다 하면 그건 잘못 붙인 거예요. 저도 아직 속눈썹 붙이는데 그렇게 능수능란 한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트위저의 끈끈이가 잘 제거가 되어져 있느냐, 그것도 속눈썹 붙일 때 잘 붙이는 노하우 중에 하나가 되죠. 트위저에 끈끈이가 붙어있으면 속눈썹을 계속 잡고 나와요. 아이고, 촬영하는데 전화도 많이 오고 그렇네요. 연말에만 좀 하루가 한 2시간 정도만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일하면서 잠을 줄이는 것도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건 너가 게으른 거야 라고 만약에 누군가 말을 한다면 할 말은 없는데, 사람이기 때문에 먹어줘야 하고
쉬어줘야 하고 자줘야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최소의 분량. 근데 오늘은 이거를 붙였더니 지금 이게 살짝 잘못 붙어서 찜찜했는데 전화통화하느라 못 만졌거든요. 약간 눈앞이 뿌얘지는 게 있네요. 인공눈물 넣으면 괜찮을 정도이긴 한데 약간 뒤집어지게. 지금 보면 속눈썹이 약간 뭐가 고르진 않아요. 아, 이젠 진짜 버려야겠다. 살짝 코에 지지대를 대고, 그리고 속눈썹 붙이고 눈을 한번 이렇게 개슴츠레 떠봐야 돼요. 개슴츠럽게는 뭐야? 왜냐면 내 눈 모양에 맞지 않게 찌그러지게 붓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눈을 이렇게 세게 깜빡했을 때 속눈썹이 내 눈살을 잡아당기고 있어갖고 눈이 이렇게 파도 모양으로 감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루 종일 되게 힘들어요. 붙이고 있는 내내. 그래서 듀오프를 충분히 굳혀준 후에 딱딱 눈에 맞게 딱 붙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실패를 거듭하며 깨달은 것입니다. 계속 좀 들어 올려줄게요. 제가 되게 잘 처지고 붙일 때 각도를 좀 내리면서 붙이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노스머지. 이게 바비 매장 언니가 개인적으로 바비 제품 중에 되게 좋아한다는 마스카라였어요. 그 언니는 노스머지를 속에 살짝 깔아주고 그 위에 스모키 아이 마스카라로 덮어주면 너무 좋다 하시더라고요. 마스카라가 눈에 들어갔나? 아우, 너무 따갑다. 답답한 눈썹을 속히 그려보겠습니다. 슈에무라 하드 포뮬라 월럽 브라운. 그러니까 얘는 머리 색깔에 상관없이 밑그림 그리는 컬러로도 되게 괜찮아요. 로드샵에서는 미샤에 있는 갈색이 밑그림 그리는 컬러로 되게 괜찮고, 월럽 브라운보다 더 연하기 때문에 밑그림 그리는 컬러로는 더 괜찮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샵에서 비싼 제품을 쓰는 게 조금 비싼 돈을 내고 메이크업을 받잖아요. 샵마다 다르지만 돈을 내고 메이크업을 받는데 손님들이 딱 제품을 봤을 때 어쨌든 좀 좋은 걸 쓰고 있어야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돈 내고 메이크업을 받는데 너무 저렴한 제품으로 화장을 해준다 라고 하면은 되게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좋은 제품을 써야 한다 이런 말을 제가 어디서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샵에서 저렴이 로드샵 쓰는 게 나쁘다는 뜻은 아니지만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신경을 안 쓸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나 할까요? 참 성인이 되니까 그런 걸 신경 써야 하는 게 참 많더라고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어릴 때 제가 그런 걸 너무 신경을 안 쓰고 살았던 것도 참 많고, 사람이 어떤 위치, 역할을 맡았을 때 신경을 써야 하는, 분명히 신경을 써줘야 하는 그런 부분들. 내가 어떤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유튜버라는 역할을 맡고 있잖아요. 어떤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들, 요구할 수 있긴 하지만 요구하면 안 되는 것들, 뭐 이런 것들,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내가 할 말 안 할 말 구분하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알면서도 실수를 할 때도 있긴 하지만. 오늘 약간 둥글면서 약간 내려간 이런 형태로 괜찮은 것 같은데요? 빨리빨리. 시그마 식스크류 브러쉬 아무거나 써도 돼요. 아, 오늘 더 빨리 할 수 있었는데 전화가 자꾸 와가지고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하고 아나스타샤 붉은 어번으로, 꼭 이거 안 써도 홀리카 원더 드로잉이면 충분해요. 컬러를 섞어서 이 느낌 내주면 되니까. 그러니까 로드샵에서 쓰실 거면은 미샤에 있는 갈색에다가 원더 드로잉 하면은 약간 붉은 느낌의 또렷한 눈썹을 표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케이트 브로우 BR1. 약간 붉은 느낌에 잘 맞는데 제가 염색한 게 색깔이 거의 다 빠져가지고 지금은 다시 갈색 모발이 되었지만, 그래도 슈에무라 월럽 브라운을 깔아놔서 그냥 웬만한 브로우 컬러 해도 그냥 괜찮아요. 너무 진하지 않는 한. 그 택배로 바로 받은, 야! 아, 이거 덮어놓으면 안 되겠다. 이거 안 되겠다. 그냥 버려도 되겠어요. 108번 브러쉬 생각보다 되게 작은. 엄지하고 큰 차이 안 나죠? 그러면 슈에무라 740. 폰이 14번 브러쉬는 어머 부드러워. 그거는 얼마나 작다는 걸까요? 이건 슈에무라 섀도우 이거 블러셔 바르라고 나온 것 같은데? 작아서 좋네요. 다람쥐같이 생겨가지고. 이런 거는 약간 뒤쪽으로. 왜냐면 살짝 음영감을 대신해서, 나도 비벼보려 했지만 전 비비면 안 되겠어요. 떠요. 두들길게요. 약간 광대 타고 와서. 지금 여기 털어내야겠다. 조금 떨어졌어요. 블러셔 경계져서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브러쉬를 좀 좋은 걸로 교체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섀도우 브러쉬도 좋은 거 써야 되지만 블러셔 브러쉬도 좀 돈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곱게 발려야 되니까. 이 정도? 컬러 좀만 내주고. 립은 너무 누드톤보다는 이게 피치 블러썸. 얘를 일단
얘는 립스틱 통짜로 발라도 될까요? 이 정도 컬러 주고 CC요. 얘를 통짜로 바르면 좀 뜨더라고요 또. 그래서 피치 블러썸을 외곽에 발라주고 제가 립브러쉬도 샀어요. 원래 컨실러? 그런 용도로 나온 것 같은데 얘는 피카소 310번. 얘를 안쪽에 좀만. CC여도 약간 차분한 색이라서 하이라이터를 빼먹었어요. 광을 내주겠어요. 오늘은 광을, 쉐딩은 생략할게요. 왜냐면 블러셔가 약간 쉐딩 느낌이 나서 차분하고 좋아요 오늘. 옷 갈아입고 올게요. 짜잔! 와!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 시간 좀 있네요. 이거는요, 저번에 제 같이 작곡 공부했던 후배 있다고 했잖아요. 아이라이너 지워야 되겠다. 그 후배가 이번에 또 되게 예쁜 니트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컬러는 제가 골랐어요. 근데 이제 웃긴 게 되게 예쁜데 생방송에선 장난친다고 막 스님옷이라고 전체는 이래요. 이렇게 좀 제가 멀리 가자면 이 정도? 길이는 요 정도. 제가 지금 골반이 여기 있거든요. 근데 한 요만큼? 팔 길이는 차렷하면 이 정도고 뻗으면 이렇게 좀 올라가는 정도. 너무 추위 많이 타시면은 한 이 정도 오는 이너는 필수일 것 같아요. 왜냐면 얼기설기하기 때문에 이런 게 오히려 바람이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참고하시려면 여기가 어벙하기 때문에 타이트한 외투만 있으신 분들보다는 좀 어벙한 그런 박시한 핏의 외투가 있으신 분들이 구매하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모든 것은 나와 맞아야 구매를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아래 더보기에 제품 정보하고 여기 블로그 링크까지 해서 아마 12월 말쯤에 공동구매 오픈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되게 꼼꼼한 친구예요. 저랑 좀 달라요. 여성스럽고 꼼꼼하고 저는 좀 털털하고 좀 덜렁하고 꼼꼼하려고 애를 쓸 뿐. 저번에 했던 테슬이라 하나? 그런 귀걸이랑 같이 해도 괜찮을 것 같고. 오늘 이 톤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섀도우를 이렇게 채도를 살짝 뺐는데 너무 또 빼고 너무 누디하게 가도 재미가 없으니까 입술에 약간 핑크빛을 살짝 줘봤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엔 지금 여기 모니터로 보기엔 괜찮은데 또 모르겠네요. 저 상장은 제가 어릴 때 받았던 작곡 대회에서 상 받은 상장인데 제가 일부러 자랑하려고 그런 건 진짜 절대 아니고요. 여기 선반에 올려놓을 데가 없어요. 이거 왔는데 지금 제가 치워버릴게요. 그리고 요거 내가 갑자기 정수기 요게 스타벅스 초콜릿이거든요. 이 리모컨이고 이거를 제 생방송 보시는 남자분이 저희 교회에 갑자기 찾아오셔가지고 주고 가셨어요. 같이 한참 놀다 가고 막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고 오늘 제가 조용했어서 언니들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전 되게 메이크업 하느라 재밌었거든요. 원래 재밌는 게 웃겨서 재밌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하고 김병호의 뷰티뷰티 생방송을 위하여 오빠가 상처받지 않고 아름다운 방송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게 제가 기도를 좀 해야겠어요. 그러면은 저는 엔딩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소중합니다.